테슬라가 실적발 랠리를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와 애플 간의 시총 1위 쟁탈전이 주목됩니다. 구글이 연말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미국 대선이 단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가 짙었던 한편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에 빅테크주들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0.6% 상승하며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테슬라 강세에 힘입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인도량, 거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두 자릿수 급증한 효과가 이어지며 전날 22% 폭등에 이어 금요일에도 3.3% 상승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월간의 최고 목표가인 $315를 제시한 점도 투심을 살렸는데요. 테슬라의 깜짝 실적 덕분에 M7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낙관론에도 불이 지펴집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2%대 상승하며 잠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는가 하면 엔비디아의 대항마 AMD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1.8% 올라섰습니다. 한편 이번 주 3분기 어닝 시즌은 절정에 달하는데요. 현지 시간 화요일 알파벳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구글이 검색과 쇼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비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람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필요한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오는 12월 제미나이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면서 함께 선보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해당 AI 비서의 이름은 자비스, 영화 아이언맨 속 로다주의 AI 비서 이름과 동일합니다. 앞서 엔스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구글의 참전으로 AI 비서 시장 내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크 드라이브와 메모리 칩을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 호실적을 내놓은 뒤 4.7% 급등했는데요. AI발 수요에 힘입어 플래시, 하드드라이브 수요가 급증한 덕분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역시 2.3% 동반 상승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3억 달러의 손실과 아파트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등 부실 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8.3%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웨스턴 얼라이언스, 이스트 웨스트 뱅코프, 코메리카 등의 지역 은행주들이 2% 안팎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특별한 추가 호재 없이 연일 상승세입니다. 약 한 달 전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3개월간의 누적 상승률은 122%에 달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하루 만에 6% 넘게 하락시켰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당시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비중 축소 의견을 내렸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디램 가격이 4분기에도 계속 상승할 것, 그리고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앞서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IB 측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HSBC는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에 집중하며 선호 주식으로 지목했고,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반영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장 둔화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사이클상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해소된 것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말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전년 대비 42% 성장하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애플은 소폭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분기 점유율 5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애플은 이번에 반등으로 다시 상위권에 복귀한 겁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4분기 연속으로 성장하며 확대 중이고, 애플은 이제 11월 광군제 프로모션에 맞춰 추가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애플의 CEO가 중국 당국과의 만남을 가지며 애플의 새로운 AI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계획과 달라질지,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중국 시장 안에서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금값은 지정학적 갈등과 대선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력하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 기관의 수요까지 확인이 되면서 10만 달러 돌파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에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이에 2%대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 이후 해당 긴장감은 잘 소화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대선과 실적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까지 변동성이 다소 강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다가오는 일정, 우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셔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제지표, 고용지표들이 쏟아집니다. 화요일에는 9월 졸트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수요일에는 10월 ADP 연간 고용 보고서와 3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중요한 고용 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같은 날에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의 첫 번째 거래일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분의 신규 주문과 실업률, 그리고 S&P 글로벌의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번 주 다소 바쁜 일정 가운데도 도움이 되는 정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